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 소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대장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대장님이라서 저희들이 뭐 안 바쁜 건 아니었고 굉장히 바빴죠. 이제 바빠서 또 이제 이 채널을 제대로 좀 신경을 못 쓰긴 했는데 앞으로 신경 많이 써볼 겁니다. 근데 그동안 뭐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저는 이제 거의 한 달에 상담을 100명씩 해요. 네. 관리용반 때문에. 네, 관리용반. 쌤은 뭐 때문에 바빴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수리 집중 관리반을 따로 이제 오픈을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런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이 많이 그렇죠. 쓰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신 동향을 계속 반영을 하면서 이제 학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강의를 또 바로 인강으로 업로드하다 보니까 강의에 조금 더 신경이 또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공격과 관련된 많은 컨텐츠들을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공기업 분석의 첫 시작은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는 기업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명 네. 건보라고 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인기가 또 많은 거예요? 왜 인기가 많을까? 음. 일단 많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네. 실제로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채용 규모가 좀 크죠. 또 거기다가 상하반기 채용까지 있으니까 대부분 기대 심리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매력적인데, 전공이 없어요. 전공이 없다 보니까 전공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심리들도 있는 건데, 물론 건보법이라든지 요양법이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건보법과 요양법 같은 경우는 조금 짧은 시간 내에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분야하고 인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2021년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를 좀 보자고요. 2021년 하반기의 채용 인원은 452명이었고 상반기 인원은 390명이어서 총 84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2년에 채용 대한 제안 요청서라고 얘기를 네. 하죠. 이걸 보니까 약 1100명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상반기에 약 한 400명에서 500명까지도 채용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직무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전산직, 기술직도 채용을 한 적이 있는데 채용 인원은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메인은 아무래도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경쟁률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최종 262명을 이제 선발을 했는데 만 49명이 지원을 했어요. 네. 그 경쟁률을 이거 계산하면 약 38대, 이제 소수점 다 이제 정리할게요. 38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 그 최종률 고졸자 채용한 일반 행정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75명 선발에 1773명이 이제 응시를 해서 경쟁률이 한 24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다른 기업도 그렇긴 하지만 항상 좀 여기 건보가 좀 높은 편이긴 하죠. 요양직이 좀 가장 치열해요. 예, 그렇죠. 요양직 일반 행정직보다는 인원수가 좀 적은데 지금 19명 선발에 2148명이 이제 응시를 해서 무려 113대 1 와. 이렇게 됩니다. 113대 1. 그 장애 제한 경쟁이나 뭐 보훈 제한 경쟁도 있는데요. 여기는 막 10대 1 내외 정도, 이제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면 서류 심사에서 7배수가 이제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에서 2.5배수, 그리고 최종으로 면접까지 가서 합격자가 이제 뽑히게 되는 그런 이제 전형 절차를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사실상. 네. 그러면 경쟁률을 뚫고 받는 신입 초봉 연봉은 얼마 정도 될까? 네. 2020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약 한 3,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월급은 얼마냐? 기본급 260, 네. 그리고 고정수당 27만 원, 네. 그 다음에 실적수당은 33만 원, 네. 복리후생비 5만 원입니다. 네네. 수리쌤 총 얼마죠? 이런 계산하실 때 이제 편한 것부터 하셔야 돼요. 27곱 더하기 33에서 60하고 5 더해서 65에다가 200에서 325만 원? 오, 뭔가 소름 돋았어요. 네, 떨어지게 딱딱딱 맞춰서 해야죠. 단순 연산도 방법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바꾸면 이게 1, 2초가 또 단축이 됩니다. 깨알 같은 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연봉을 받는데 본격적으로 채용 전형을 좀 볼게요.
건보 자소서 정말 헬입니다. 왜냐하면 네. 건보 자소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소서를 못 쓰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다가 건보 자소서 특징 중에 하나가 연도별 또는 시즌별로 항목이 바뀌어요. 다른 기업들은 많이 안 바뀌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안 바뀌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회사와 관련된 걸 묻지 않습니다. 전부 다 경험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항목도 있었고 1번부터 4번까지 항목들도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죠. 경험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건보 못 가나요? 아니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요. 그 어떡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자소서 항목 4개가 있었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자, 1번은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 중 본인이 응대한 고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기 바랍니다. 2번, 여러 과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고 어떤 과업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기술하고 당시 상황에서 본인이 취한 대처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소속팀에서 사이에서 받은 팀원들을 격려하여 주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술하고 팀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취했던 방법과 본인의 노력에 대한 팀원의 반응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동료 선배 등의 주변 동료 선배 등의 권유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가치관을 지켰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술하고 주변의 권유 이겨내기 위해서 실행했던 노력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요, 쌤. 저는 어렵죠. 자소서 보는 순간 포기할 것 같아요. 요 중에서 하나 정도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네.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면은 우리 학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항목이 바로 1번 항목이었습니다. 학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 여기는 진짜 중고 신입 채용하나 봐요. 저는 고객을 응대한 경험이 없어요. 저는 학생이었는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저 읽으면서 좀 이상했던 거는 학교 생활 중 고객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생각만 좀 바꾸면은 쓸 게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 이제 우리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해야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 고객을 만날 것이다. 고객이라는 것을 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건보에 지원하는 겁니다. 네. 건보의 고객은 누구죠? 국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범주를 좁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객의 범주를 조금 더 넓혀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힌트가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렇다면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할 때 어떤 업무를 할 때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팀 과제를 했어요. 네. 근데 내가 PPT를 만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각자 다 팀원들이 자기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것도 넣어달라, 이것도 넣어달라, 이것도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그 상대는 나한테는 고객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니즈를 찾았고 그런 대화 기법을 통해서 나는 조언들의 내용들을 다 충실하게 잘 담아서 발표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라는 얘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뭐 사전적 정의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역할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2021년 상반기에도 멘붕이 오는 자소서 항목이 있었어요. 뭐냐? 상사와 대화를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대화를 하며? 라고 해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거든요. 인생에 상사가 없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네. 그 대부분 이제 요건 윗사람이라고 정의를 좀 내려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범주를 조금 더 넓히는 것. 왜냐?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넓히는 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필기잖아요. 그쵸. 필기 힘들죠. 특히 건보 필기는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지금 벌써 카페에 지금 건보 필기 준비에 대한 그 걱정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간단 명료하게 최신 트렌드는 어떻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건보 NCS 필기 일단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부터 보면 딱 우리 생각하는 그 3개 나옵니다. 네, 의, 수, 문,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총 3개 나오고 그리고 되게 딱 배분돼서 20문항씩 총 60문항 나오고요. 시간도 60문항, 60분 이렇게 주어집니다. 너무 정직한데요? 네, 정말 정직하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법률 문제 20문항, 그것도 20문항, 20분 이렇게 네. 딱 주어지는데요. 법률 문항에서는 행정직과 기술직은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요양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 요 과목부터 좀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의사소통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도 네. 이미 좀 잘 네, 알고 네. 계시겠지만 여기는 비문학 지문보다는 그렇죠. 비중적으로는 보도 자료, 뭐 안내문, 뭐 공고문 이런 이제 제시문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 제시문에 뭐 하나 두 개 이상, 두 문항 그렇죠. 이상의 세트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일치 불일치, 또는 주제 찾기 문제, 문장 배열이나 또는 뭐 불필요한 문장을 어떤 걸 빼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리 능력도 네. 관건이죠. 이제 변화가 좀 있었어요. 2019년까지는 응용 수리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체 문항 중에 절반 정도 이제 공기업에서는 이 응용 수리 많이 출제하는 기업으로 유명도 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 갑자기 응수가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픽셋 유형으로 자료 해석만 딱 나와서 그때 건보를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 건보가 약간 건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이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건 건보의 배신이다. 배신이죠. 네, 이거는. 그때 정말 말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료 해석만으로 쭉 이어오다가 작년에 갑자기 또 응수가 등장을 했어요. 아, 이놈의 응수는 왜 자꾸 갑자기 응용수리가 또 등장을 네. 한 거예요. 물론 문항수가 많진 않았습니다. 딱 2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혼란이 생긴 거죠. 건보 이제 응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료 해석만 쭉 해왔는데 또 나오다 또 보니까 나오고. 그럼 이 다음 시험은 이게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좀 보면 응용수리 문제의 비중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전도. 한전 좀 충격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한전은 진짜 절대 안 내는 기업이었고 완벽한 픽셋의 대표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응수가 두문항 물론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빈출 문제 유형, 응용수리의 빈출 문제 유형들은 좀 준비하고 대비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료 해석 문제는 크게는 뭐 특징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는 뭐 많이 공부하고 있는 피스tet형의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이고요. 조금 복잡한 계산이 한두 개 정도 껴있긴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는 뭐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건보가 여러분 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 네. 해결 능력이 이게 진짜 소위 말해서 약간 맞아요. 미쳤어요. 문제가 맞아요. 진짜. 네. 네. 후기도 그래요. 이게 의사소통인지 수리인지 또는 과목에도 적혀있지 않았던 자원관리 문제인지 맞아요. 뭔지 모르겠다가 아니면 정말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었던 것인지 이런 말 정말 많거든요. 네. 의사소통에서 나오는 그 안내문이나 보도자료 공고문 그거 다 나와요. 근데 그 자료를 맞아요. 가지고 이제 뭐 점수 계산을 하라고도 나오고 이제 그 금액 구하는 것도 나오고 자원 관리처럼 또 수리처럼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오다 보니까 아마 문제 해결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시중 복무 유형을 좀 반영한 복무를 참고하시면서 의사소통, 자원 관리 좀 결합형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좀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법률 문제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번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많이 달라요. 아, 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정말 문제풀이만 좀 공부하고 법률 조금 봤는데도 충분히 대비가 돼서 NCS보다 여기서 점수를 좀 높일 수가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상반기 쉬었으면 하반기도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갑자기 네. 뭐 제시문도 나오고 상황 판단형처럼 디테일까지 공부를 한 사람만 조금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지금 여기 최신 법률 내용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서 그 공고문을 보시면 언제 시행된 법률 기준이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까지 보시고 공부 시점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률은 119조가 있는데 건보법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진짜로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 외우지 말고 법률은 읽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요. 그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용어만 잘 알아도 확실히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 찾아가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근데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건보의 필기 중에 유일한 특징이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다른 기업은 다 오지선다잖아요. 사지선다요. 또 건보는 조금 그 조건 하나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아우, 크죠. 너무 행복해요. 크죠. 그거 하나는 굉장히 큰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공단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거 맞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서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다양하게 공기업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기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업 준비해서 뭐 추가적으로 면접은, 자소서는, 또는 네. 필기 공부 방법은 뭐 이런 것도 네. 뭐든 좋으니까요. 저희가 얘기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것은 뭐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떼구 알 부탁드립니다. 네. 기억하시죠? 이거 우리 예전에 그럼요. 했던 건데. 그럼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 와.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